한의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요. 개인별로 편차가 좀 심한가요? 어떤가요? 예, 개인별로 이 갱년기에 대해서 편차가 아주 심한 편입니다. 갱년기는 아시다시피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성호르몬, 특히 성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성호르몬이 없다가 유아기에서 그다음에 성호르몬이 막 나오는 사춘기도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은 막 주체를 못해서 난리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얌전하게 그냥 지나가는 학생이 있죠.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성호르몬이 있던 것이 줄어들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막 하루가 다르게 아니면 시시각각 변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는 갱년기가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점들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좀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이 여성 환자분들이 왔을 때 갱년기예요. 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게 얼굴이 화끈거려요. 요 얘기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얼굴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갱년기라는 그 기간 동안에 갱년기 증후군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월경 관련해서 월경불순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신신경계 증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욕저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증상, 피부가 간지러워요. 피부 건조증 또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 관절통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뇨생殖기계를 통해서 뭐 성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성욕감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갱년기 증후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되시더라도 최근에 일어난 변화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전신적인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 때는 정신적으로 일단은 침체되기가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라도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갱년기라든지 아니면 갱년기와 관계없더라도 화병이나 우울증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정도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배울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댄스라든지 아니면은 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비슷한 나이대들이 옵니다. 대부분 어머님들 가시는 시간대가 그런 분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고민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분들도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구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비루 증후군은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입니다. 뒤후자를 써서 콧물이 넘어간다. 이런 증상이 후비루 증후군인데요. 후비루 증후군은 일단은 코는 막혀 있는데 안에서 콧물은 자꾸 생성되다 보니까 그게 나올 구멍이 없어서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후비루는 뭐 감기라든지 비염, 축농증 이렇게 코가 막힐 수 있고 콧물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걸로 비염하고 축농증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비염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많이 의미를 하는데 이 3대 증상이 기침, 콧물, 재채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콧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는 맑은 콧물, 심할 때는 하얗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채기 같은 경우는 수차례 발작적으로 계속하거나 아침이나 새벽같이 기온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막힘 같은 경우는 야간 시간대 이럴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염하고 일반 정상코 차이를 보면은 점막 자체가 비염 코 점막이 좀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안이 하얗게 뭐 이 혈허 증상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알러지성 비염 말고 이 축농증에서도 후비루 증후군이 관찰될 수가 있는데요. 이 축농증, 흔히 우리가 부비동염 이렇게 질환명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가 아니라 코 안쪽에 있는 얼굴 뼈 사이에 빈 공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비동이라는 공간으로 부르는데요. 이 공간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일반적인 비염이나 감기보다 훨씬 더 누렇고 끈적끈적한 농성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주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축농증 같은 경우는 비염과 다르게 겉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차이가 없고 속 안쪽을 볼 수 있는 엑스레이라든가 뭐 CT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 안에 뼈 사이에 농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양상을 보면은 축농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축농증을 먼저 좀 개선시켜야지 후비루 증후군까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원장님, 일반 비염 치료와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축농증의 경우에는 한방 치료로도 충분히 완치할 수가 있는데요. 예, 축농증 주요 특성이 이제 누런 농성 분비물이 염증 상태로 가득 차 있는 게 이게 주요 특징이죠. 축농증에 있어서는 이 농성 분비물 염증 상태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누런 콧물이 넘어가는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다. 바로 갈근이라는 약제가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갈근 자체가 염증 경향성을 감소시킨다거나 열을 낮춘다거나 이런 효과도 있지만은 다른 코에 작용하는 아니면 호흡기에 작용하는 약제들을 코가 아니라 안쪽으로 더 끌고 들어가줘서 예, 얼굴 사이에 있는 이 부비동이라는 공간까지 끌고 들어가서 작용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근이라는 약제를 축농증 치료에 쓰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연구에 따라서 오적산이라든가 소천영탕 이런 약들이 축농증 치료에 쓰기도 하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의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외치법으로 따지면은 박하나 신이 이런 약제들을 들어간 이 비염 연고 아니면 축농증 연고, 이 연고를 통해서 안쪽에 염증을 가라앉힌다거나 이런 치료들이 한방 치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이 후비루라든지 요게 발생할 수 있는 비염, 축농증 이런 질환들이 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강 원장님께서도 예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극성이 높은 것들. 코나 아니면 요 안쪽으로 자극성이 높은 안 좋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에 의해서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좋은 마스크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갔다 오면 깨끗이 씻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